반가워요. 아가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요. 참 예쁘네요. 우엑. 비린내가 좀 나네요. 아이 참 그렇죠. 생선 가게 하다 보니 냄새가 좀 배었네요. 미안해요. 비린내도 심하고 입에 넣으면 역해요. 서영 씨,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저는 개인 병원이 갖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건 못 해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3남매를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66살 박춘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그리고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한 아이와의 놀라운 재회를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22살 때 저와 비슷한 형편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기 시공일을 했고 저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처음엔 정말 아등바등 살았어요. 26에 두 아들과 딸, 3남매를 낳았고요. 정말 복작복작했지만 웃을 일도 많았고 힘들어도 같이 버텨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일하던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야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저 세 아이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었어요. 그때 제 안에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이죠. 엄마니까 포기할 수 없었고 엄마니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몇 년을 더 일했고 기어코 제 손으로 작은 분식집 하나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오뎅, 순대, 오므라이스. 초등학교 앞에 조그맣게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그게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하늘이 도왔고 손님들이 사랑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냥 앉아서 돈만 벌 순 없다. 받은 사랑을 나누자. 그때부터 새벽마다 재료를 챙겨 고아원 몇 곳을 돌며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튀김, 김밥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고아원 맛보다 100배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편지를 건넬 땐 마치 하늘에서 선물이라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가 눈물을 훔치며 그래, 이 길이 맞다 하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진짜 멋져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3남매를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직업 군인의 길을 갔고 둘째 아들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 들어갔고 막내딸은 유치원 교사가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아이들 셋 모두 제 몫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저도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분식집 앞 불판도 튀김솥도 이제는 제 손에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열었어요. 바로 생선 가게. 시장에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적금 부은 돈도 있어 시작한 거였죠. 고등어, 삼치, 갈치,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땀은 여전했지만 제 안에 작은 자부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삶이구나. 그 생각 하나로도 저는 참 기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생선 가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불러오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둘째, 재훈이는 30 후반이 되도록 혼자였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굳이 장가 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몸 건강하고 마음 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애가 한 여자와 함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야. 내 결혼할 사람이야. 아니 뭐라고? 너 연애도 안 한다더니? 엄마, 나 이 사람이랑 오래 사귀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놀라움도 잠깐,
곧 설렘이 밀려왔어요. 우리 재훈이가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었죠. 반가워요, 아가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요. 참 예쁘네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손을 보며 코를 찡긋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아, 비린내가 좀 나네요. 제가 냄새에 예민해서요. 그 말에 저는 얼른 손을 거뒀어요. 아이 참 그렇죠. 생선가게 하다 보니 냄새가 좀 배었네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밥 차릴게요.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메인 반찬은 제가 정성껏 만든 생선조림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될 아가씨는 생선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더군요. 생선 안 좋아해요? 비린내도 심하고 입에 넣으면 역해요. 어릴 때부터 아예 안 먹고 살아서요. 아, 그렇구나. 미리 알았으면 고기를 했을 텐데. 미안해요. 오늘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저는 소식해요. 김치랑 오이지면 충분해요. 그 아이는 몇 숟갈 뜨지도 않고는 그릇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재훈 씨랑 같은 병원에서 일해요. 전문이에요. 외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여의사와 남자 간호사가 사랑에 빠진 거죠. 제가 먼저 재훈 씨를 꼬셨답니다. 잘생기고 친절하고 환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정말 멋졌거든요.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의사 맞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과분한 인연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이 그만큼 멋있게 자라준 게 고맙기도 했어요. 첫 인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재훈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재훈아, 정말 그 아가씨랑 결혼할 거야? 응.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아닌데 생선 냄새가 힘들다니까 내가 직업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 엄마, 아니야. 그냥 생선을 안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직업 바꾸는 건 너무 오바야. 그리고 아까 인사 안 받은 건 내가 따로 얘기할게. 비린내가 싫어도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날 이후 재훈이는 예비 사돈 댁에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승낙을 받아왔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출렁였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말고 세상에서 제일 곱게 보이고 싶어 옷장에 고이 접어두었던 새하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꾸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예비 사돈 부부를 처음 만나는 자리, 식당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인사를 나누는데 다행히 그분들은 정말 따뜻한 인상이셨어요. 아이고, 어머님 우리 딸이 안사돈을 빼다 박았네요. 정말 단정하고 곱습니다.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죠. 우리 재훈이도 사돈댁을 닮았어요. 외모며 성격이며 저보다 사돈 닮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으며 분위기는 꽤 훈훈했어요. 식당 직원이 하나 둘 요리를 내왔고 곧 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굴비 한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생선 가게를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생선 요리는 늘 먹고 싶다는 갈망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굴비만 보면 속이 확 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젓가락을 들려는 찰나 윤서영 아가씨가 코를 막더니 고개를 획 돌리는 겁니다. 입꼬리는 내려가고 눈썹 사이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분명 생선을 혐오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생선을 많이 싫어하나 보네요. 제가 생선 가게를 해서 그러는데 직업을 바꿔야 하나 싶어요. 호호. 그때 예비 사돈이 민망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애가 좀 유별나요. 죄송해요. 생선만 보면 아주 기겁을 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답니다. 아이고야, 그랬구나. 그럼 오늘 이 굴비는 제가 다 먹어야겠네요. 제가 또 생선은 못 참거든요. 웃으며 굴비를 접시에 옮기고 나머지는 자식들과 나눠 맛있게 먹었죠. 이 맛을 모르다니 참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은 자꾸 쓰라렸습니다. 다음 요리는 다행히 고기나 나물 위주였고 그제야 윤서영 아가씨도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더군요.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참아내고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사람 마음이란 천천히 열리는 거니까.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사돈댁은 괜찮은데 우리 새아가는 왜 저리 딱딱할까? 하지만 아직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운함보다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자. 내가 어른이잖아. 먼저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의 벽도 무너지겠지. 그렇게 결심하고는 며느리 될 서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 씨, 우리 시간 괜찮으면 피부 관리 한번 같이 받을래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얼굴도 좀 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유리창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의는 있었지만 그 말투엔 분명 냉기가 배어 있었어요. 마치 나와는 거리 두고 싶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희망 하나 붙들고 말이죠. 며칠 뒤 재훈이와 서영 씨,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 번 더 모이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가족 식사 자리였죠. 서영 씨는 그날도 예의는 지켰지만 말수가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일부러 밝게 웃으며 묻진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시어머니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괜찮아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어머님이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래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냐. 엄마가 신혼집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말해봐요. 그때 서영 씨는 아주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신혼집보다 개인 병원이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건 못 해주시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멍해졌어요. 아, 그래도 뭔가 작은 거라도. 어머님,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제 마음도 함께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져야겠지. 그래서 이번엔 말을 줄이고 정성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채소볶음, 그리고 그 아이가 생선을 싫어한다고 했으니 딱 맞춰 반찬을 골라 정갈하게 도시락을 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병원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 씨가 슬리퍼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영 씨 여기 있어요. 내가 직접 싸온 도시락이에요. 점심 같이 먹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병원엔 안 찾아오세요. 아유, 우리 재훈이한텐 자주 왔었거든요. 서영 씨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전 약속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다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습니다. 남은 건 제 손에 들린 도시락 하나, 그리고 말없이 식어버린 마음이었어요. 아,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그냥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이지. 손이 근질거려도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워도 참자, 기다리자. 그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결혼 날짜가 박힌 달력을 보며 저는 괜히 찬장을 정리했어요. 쓸모없는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버리고 안 쓰는 그릇은 쌓아두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괜히 어수선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결혼이 잘 되면 된 거지. 스스로 다독이며 반찬을 몇 가지 했다가 문득 예비 며느리 서영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생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요. 그 한마디에 몇십 년 내 손으로 지켜온 내 삶이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었었죠. 하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예민하게 구는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큰아들 부부가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가던 길이었어요. 정리한 식탁 옆에서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서영이랑 장 보러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웬일이냐?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외였죠. 서영이가 장 보는 건 익숙하지 않대. 어릴 적부터 친정엄마랑 마트 잘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 엄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를 찾은 거잖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약속된 토요일 아침 장바구니까지 챙겨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걷는 내내 서영 씨는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서영 씨, 생선은 안 넣어도 되지? 저쪽에 삼겹살 코너가 있던데 고기 살까? 네, 단답형 대답이 거슬릴 법도 했지만 아직 어색하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횟감 코너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서영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냄새 심해서 못 지나가겠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뒷걸음질 치며 마치 쓰레기 덤이라도 피해가는 사람처럼 제 옆을 벗어나는 서영 씨의 발걸음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모욕을 느꼈습니다. 냄새라는 게 그렇게까지 피할 일이야?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고 서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요. 나는 그냥 삼남매 먹여 살리려고 하루 12시간 생선 손질했던 사람이고 서영이 너 남편인 재훈이도 그 냄새 맡으며 자랐어.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피해 가야 할 정도야? 서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누구 엄만데 그깟 비린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싶어서 그래. 그 말은 서영 씨를 향해 한 말이기도 했지만 결국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고 우리는 서로 말없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 씨한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제 부족함이 컸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다만 제가 겪었던 과거 때문에 생선 냄새에 예민한 게 있어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고 재훈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한복 맞추러 가자. 서영이네 어머님이랑 날짜 맞췄어. 어머니랑 같이? 아유, 그거 참 좋지? 어색하지만 좋은 기회였어요. 서영이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영이도 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날 백화점 안에 위치한 한복 매장에 도착하니 서영이와 어머님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사돈 오랜만이에요. 오늘 한복 고르는 날이라 기대돼요. 그러게요. 제 인생에 또 한복 맞추게 될 줄이야. 그 옆에 서영이는 살짝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어요. 한복 상담사가 원단 몇 가지를 꺼내며 묻더군요. 두 분, 어떤 분위기 원하세요? 함께 사진도 많이 찍으시니까 색도 잘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때 서영이 어머님이 먼저 제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은 분홍빛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피부도 고우시고. 아이고, 뭔 말씀을. 그럼 저는 연분홍으로 갈까요? 사도는 민트색도 참 예쁠 듯해요. 어머, 어쩜 나 그 색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 웃으며 원단을 고르다 보니 서영이도 그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서영 씨, 어때요? 이 원단 색 괜찮은 것 같지? 네, 어울리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겐 처음 받아보는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복 사이즈를 재고 치마 길이와 소매 둘레를 체크하던 중 서영이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허리 좀 줄이셔야겠어요. 기성 사이즈보다 많이 마르셨어요. 애구 살이 다 빠졌지 뭐. 이 나이 되면 살찌는 게 복인데. 운동하시고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결혼식 날 기운 없으면 안 돼요. 그 순간 마치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딸 같은 사람에게 걱정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 서영 씨.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되네. 그리고 며칠 뒤 맞춤 한복 시착날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도 신랑 어머니구나. 이제 재훈이 곁을 지켜주는 또 한 명의 여자가 생겼구나. 그 옆에서 서영이는 작게 미소를 짓더군요. 예쁘세요, 어머님. 그건 진심이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칭찬. 서영이가 처음으로 제게 내민
진짜 말 한마디였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재훈이가 집에 다녀갔습니다. 엄마, 서영이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결혼식 끝나면 진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울컥하게 들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 어느덧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결혼식장 입구에서 연분홍빛 한복을 곱게 입은 채 혼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사돈댁 어머님이 다가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사돈, 참 고우십니다. 우리 서영이 눈에도 사돈 참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서영이도 사돈도 오늘 정말 예쁘네요. 얘가 좀 정에 서툰 아이라서요. 어릴 적부터 예민한 환자들 속에서 실습하고 병원에서 긴장 속에 일하다 보니 성격이 날카롭고 정을 쉽게 못 줘요. 그런데 재훈이랑 사돈이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조금씩 무장해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영이가 내게 했던 낯선 말투들과 차가운 표정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경계했던 거였구나.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서영이가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저를 지나쳐 가다가 조심스레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머님, 서영씨, 떨리지? 그때였어요. 그 아이가 살짝 웃으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서영 씨 말고 서영아라고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한순간에 마음이 훅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건 엄마라는 말보다 훨씬 깊고 따뜻하게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어요. 그래, 서영아. 그래, 고마워. 그날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이와 서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하객들은 축복으로 가득한 박수를 보냈죠.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서영이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아이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결혼식 끝나면 저 도시락 다시 먹어볼래요. 도시락? 그날 병원 앞에서 그때 제가 참 못되게 굴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도시락 맛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엔 생선 안 들어간 걸로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드시는 거랑 같은 반찬으로 주세요. 그 아이가 비로소 제 손맛을, 제 마음을 같이 받아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뒤 재훈이가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서영이가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 그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진심이야? 응, 정말.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있대. 그날이 오자 괜히 반찬 몇 가지를 손에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혼집 현관을 열었어요. 그 안엔 정말 예쁜 신혼부부 한 쌍이 밝은 얼굴로 서 있었죠. 서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길 괜찮으셨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죠. 아이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 정말 예쁜 부부야. 너희 둘. 어머님, 오늘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직 어설플 수도 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서영이가 차린 식탁엔 된장찌개, 잡채, 나물, 그리고 조심스레 손질된 고등어 조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죠. 이건 그때 서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생선 냄새도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이 친정어머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우리 서영이 요즘 좀 달라졌죠? 사실 이 아이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도 서툴고 남에게 쉽게 정 못 주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크게 움직이는 말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마음 때문이구나. 그날 밤 서랍 속 오래된 메모장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서영이가 웃으며 내 반찬을 먹어줬다. 그 웃음 하나에 몇 달의 기다림이 전부 보상받은 것 같았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뒤로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훈이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그 어떤 축하보다 가슴 벅찬 이야기였어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말끝이 살짝 떨리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서영이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어딘가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죠. 서영아, 입덧 심하다며 뭐라도 좀 해다 줄까 해서 시장에서 반찬거리 좀 사놨어. 서영이는 조용히 웃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 아세요? 응?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이상하게 어머님 음식은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손맛이 그 정도였나? 그게 아니라 아기가 어머님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선도요. 전엔 비린내 맡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고등어 구이 냄새가 나면 왠지 먹고 싶어져요. 어머님이 구운 그 고등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따뜻하게 올라왔어요. 이 아이 마음이 정말로 열렸구나. 예전에 그 날카롭고 거리두던 서영이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괜히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열무김치도 꺼내고 달달한 간장 불고기도 해놓고 그리고 서영이가 말한 고등어도 노릇하게 구웠어요.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리자 서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 차려주시는 거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입덧할 땐 누군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은 거야. 나도 그 시절엔 그랬어.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더니 밥에 열무김치를 척 얹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심으로 말했죠. 어머님 음식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등 돌린 채 냄비 뚜껑을 닦는 척 했답니다. 눈물이 핑 돌까봐, 들킬까봐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나요? 같이 장도 보고 아기 방 꾸미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자신이 없어져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돼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속으로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서영아, 너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의 변화 엄마가 다 보고 있어. 그날 밤 서영이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 안쪽에서 작은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문장. 어머님, 아기랑 저 앞으로 더 자주 어머님 뵈러 갈게요. 그 글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는지 모릅니다. 서영이와의 관계가 어느새 이렇게 편해질 줄.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엔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웠고 도시락 들고 병원에 갔다가 뒷모습만 보고 돌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서영이가 먼저 문자를 보내요. 어머님, 저희 아기 고등어 먹고 싶대요. 어머님이 해주신 요리가 제일 좋은가 봐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싱싱한 고등어를 고르고 손질도 정성껏 했죠. 된장 풀고 무 넣고 간장 양념에 푹 졸여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입도 안 댔을 음식인데 서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한 입 한 입 곱게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맛. 서영이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더 채워줬고 서영이는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이어갔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며칠 뒤에는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서영이가 워낙 생선 냄새에 예민해서 혹시 입덧이라도 심해지면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 걱정했었죠. 근데요, 얼마 전엔 서영이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고등어 구워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생선이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조심 잘 챙길게요. 사돈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니 정말 감사해요, 사돈.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아,
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서영이가 내 딸처럼 느껴졌고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내 손주라는 게 실감났어요. 그날 서영이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도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이 생선조림이 어머님 손맛이란 거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웃다가 또 울고 그날 부엌에는 웃음과 국물 냄새가 가득 찼답니다. 요즘 들어 저는 혼잣말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아유, 이게 꿈은 아니겠지. 진짜 우리 서영이 맞지. 몇 년 전만 해도 차가운 말투로 다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하던 아이가 요즘은 제 손 꼭 잡고 같이 시장까지 다녀오거든요. 어머님, 오늘 갈치가 싱싱하대요. 된장에 졸이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전의 서영이 맞는지 가끔씩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그날도 시장에서 이런저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서영이가 뜬금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있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엔 늘 텅 빈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보다 손에 더 힘을 주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쥐어줬어요. 서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재훈이랑 결혼했지만 이제서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 재훈이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영이 몰래 반찬 몇 가지 챙겨달라며 웃으며 말했죠. 엄마, 서영이가 요즘 많이 웃어요. 그거 엄마 덕분이야. 얘가 뭘 그런 걸 다 진심이에요. 사실 서영이가 예민한 환자들을 매일 상대하다 보니 성격도 좀 날카롭고 정도 쉽게 안 주는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랑 가까워지고 나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러자 재훈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엄마 혼자 애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말에 저는 또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 참아왔던 말들,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들이 그제야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집에서는 반찬을 만들고 가끔은 손자를 봐주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젠요, 그 하루의 끝에 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립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